안녕하세요, 권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 환경에서 컴포넌트 삽입 시 옵션과 그리고 컴포넌트 추가 조립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엣지에서 컴포넌트 삽입할 때 파트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럼 제가 예제 1-1번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1-2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트 라이브러리 창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작은 창이 하나 보여요. 이게 미리 보기 창이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움직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회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펜 기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때 쓰는 겁니다. 제가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제 1-2번을 불러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위치가 미리 보기와 동일하죠. 이거는 내가 미리 보기에서 회전을 시켜서 어셈블리에 배치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라는 기능이에요. 옵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ESC 누르고 제가 파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데요.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파트와 어셈블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비트맵과 대화형으로 또 나눠져요. 비트맵은 말 그대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대화형은 회전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는 파트 같은 경우는 대화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비트맵입니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옵션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파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참조 평면이나 좌표계가 보이지가 않죠. 파트 또는 어셈블리를 불러올 때 그 파트의 좌표계를 보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요. 컴포넌트 참조 평면 표시, 컴포넌트 좌표계 표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참조 평면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죠? 그리고 제가 파트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러니까 파트의 참조 평면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ESC 눌러볼게요. ESC를 누르니까 파트의 참조 평면이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나는 조립을 할 때만 보이고 내가 조립이 끝나면 저 참조 평면을 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불러온 파트는 삭제할게요. 다시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그 옵션을 끕니다. 파트를 불러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형상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표시를 클릭합니다. 참조 평면이 보고 싶다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참조 평면이 디스플레이가 되죠. 조립이 다 끝나잖아요. 자, ESC 눌러볼게요. 아까 보였던 참조 평면이 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러올 때부터 참조 평면이 무조건 표시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러오고 나서 조립 명령어 안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참조 평면을 보이거나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가 있냐면요. 오른쪽에 파트 라이브러리 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셈블리와 파트가 보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설계자분들께서 내가 어떠한 특정 어셈블리 또는 특정 파트를 조금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 어셈블리만 보이게 하고 싶거나 뭐 파트만 보이게 하고 싶거나 그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파트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어셈블리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만 이렇게 체크하면 어셈블리만 보입니다. 내가 파트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 끄고 파트만 누르면
파트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파트 라이브러리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뭔가 하나 클릭할 때마다 창이 사라지죠. 이거보다는요, 파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파일 유형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필요로 한 것만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하면은 어셈블리만 보이죠? 다시 파일 유형 가서 파트만 보겠다 하고 확인 하면은 파트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립 명령어와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예제 1-2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줌 아웃을 좀 하고요. 빠른 구속 커맨드 차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파트를 불러오니까 유형의 빠른 구속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는 조립 명령어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 빠른 구속은 뭐냐면 솔리드 엣지가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설계자가 면을 클릭하게 되면요, 알아서 구속 조건을 넣어준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 선택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선택한 면이 서로 마주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뒤집기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눌러서 뒤집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또는 키보드에서 F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기가 실행됩니다. 자동으로 두 번째 명령어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면 선택 마지막으로 또 면 선택 하니까 왼쪽 패스파인더 창 한번 보세요. 완전 구속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예제 1-2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메이트와 평면형 정렬이 알아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립 조건의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번이 예제 1-1번과 메이트라는 조건으로 해서 0mm,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붙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50mm 띄우고 싶어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0mm 나와 있죠? 이거를 50mm 넣고 엔터를 주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50mm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한번 보세요. 50mm 떨어져 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값 0 넣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0mm 완전히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옵셋을 띄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어떠한 형상,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클릭하고 메이트 조건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옵셋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범위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 범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이 최소값, 오른쪽이 최대값입니다. 0mm부터 50mm를 띄우겠다.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패스파인더도 제가 패스파인더 좀 늘릴게요. 범위라고 바뀌면서 0mm, 50mm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컴포넌트 드래그 가서 확인을 누르고 예제 1-2번을 왼쪽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0에서 50mm 안으로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파트 지우고요. 예제 2-1번을 부르고요. 다시 예제 2-2번을 불러옵니다. 조립하겠습니다. 축정렬 그리고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 가 있는 면 있죠. 이 면과 그 다음에 반대쪽 파트의 면 있죠. 이 면이 평행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예제 2-2 면이 마우스 컷을 가리키고 있는 면이죠. 이 면과 이 면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평행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평면 정렬 누르고요. 유형에서 두 번째인 유동 옵셋 있죠. 이게 바로 평행할 때 주는 명령어입니다. 클릭해서 면 선택, 면 선택 하게 되면은 평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Z. 평행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평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같은 면을 마주 보면서 평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메이트 유동 면 선택 면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스타일로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